비트코인 도대체 왜 떨어지는 걸까요? 비트코인 폭락 이후 분석과 단기 대응 방안,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94K를 반등의 지지선으로 보았으나 속절없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말 극심한 공포를 이루면서 급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우선 일봉으로 좀 크게 봤을 때 중요한 이제 400일 이평선을 깨주었습니다. 이 400일 이평선을 깨주었던 게 지난 2022년 1월이에요. 이때 400일 이평선을 깨주고 좀 반등을 해서 올라가는 듯 했지만 다시금 400일 이평선 저항을 받으면서 이때 60% 급락을 하면서 비트코인은 암흑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도 물론 400일 이평선 깼지만 이때와 같은 상황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안 좋은 분위기인 거는 맞죠. 이 400일 이평선 2023년에 넘으면서 계속 지지는 해주었습니다. 지난 이제 4월 같은 경우에도 지금처럼 공포지수 극심했죠. 그렇지만 여기를 지지를 해주고 올라가 주었습니다. 지금 이게 400일 이평선이 100K 구간입니다. 100K가 이 400일 이평선도 나타내며 또 이 심리적 저항이었죠. 이 부분이 지금 깨졌어요. 깨지면서 지금 90K도 깨준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2024년 ETF 승인 후에 상승 하락 계속 보여왔죠. 그렇지만 이게 하락 조정폭이 피보나치 0.618 이 부근에서 다 반등을 해주었는데 이번에는 여기를 깨주었습니다. 분위기 참 안 좋아요. 그 다음 자리는 이제 85K 부근이 됩니다. 85K 부근. 이 부근. 이 94K도 이쪽에서 매물대가 있었고, 자, 상승할 때 한번 반등하고 올라간 그런 자리였거든요. 또한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이 상승세에서 트럼프 대선도 같이 가면서 110K까지 당시 신고가를 달성을 해주었고, 이때 또 하락폭 컸죠. 이때 한 30% 마이너스인데 이때도 피보나치 0.618 그 당시 74K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 줬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적인 이 조정폭은 0.618이 정배였는데 이번에는 이게 또 깨졌어요. 자, 안 좋은 상황 맞고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봐야 된다? 85K까지 봐야 된다. 이런 상황이고요. 비트코인 왜 내렸을까? 이 부분도 또 우리가 전반적으로 좀 알아야 또 대응을 할 테니까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비트코인이 하락에 대한 이유들과 또 앞으로의 가능성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비트코인 지금 9만 달러 깨주었죠. 이 시장 전체 당연히 약세고 6개월 최저치를 됐고, 이게 뭐냐, 레버리지 청산과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성은 JP 모건이 또 의례적으로 과도한 조정 이후 업사이드 존재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 9만 달러를 깼죠. 9만 달러를 지금 깨주었는데 최근 이제 고점 신고가 126K에서 30%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 30%가 지난 이제 4월에서 110K까지 간 부분도 피보나치 0.618 조정한 부분이 한 30% 정도는 되는 부분은 맞아요. 퍼센트 상으로는 좀 유사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동반 하락 보여주고 있고요. 시장 심리는 당연히 공포지수 급등을 하고 유동성 축소를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공포 탐욕 지수 보면은 15로 익스트림 피어 극심한 공포로 오고 있습니다. 요거 30까지 좀 올라가는 듯 싶었지만 다시 20 이하로 내려와 줬습니다. 지난 4월이 이랬죠. 지난 4월 같은 경우에도 공포지수 17까지 이렇게 내려와 줬고 여기가 마지막 저점 자리기는 했어요. 그리고 반등을 해준 모양새는 보여줬는데 지금도 이런 흐름으로 갈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되겠고, 이 유동성 부분 해가지고 ETF 같은 경우에도 최근 한 달 봤을 때 10월 말부터 계속 유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ETF 이쪽 기관 자금도 지금 하락세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물론 이제 크게 연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유입이 더 많았죠. 유입 많고 요 최근에 이제 유출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누적은 당연히 플러스에 있기는 하지만은, 자, 요 다시 또 ETF 자금이 좀 유입이 돼야지 시장이 좀 안정이 되면서 상승세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죠. 이 전체 그 마켓에서 ETF가 차지하는 비중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합해서 한 7% 정도 되고 비트코인은 8% 가까운 그런 수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왜 떨어졌냐, 이 거시적인 환경에서 봤을 때 금리 인하 기대 약화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자산 매도 확대가 되고 미국 경제 지표도 달러 강세로 인해서 위험자산 회피가 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안 하니까 고금리는 뭐예요? 비트코인 단기 약세 패턴을 강화를 하겠죠. 이 금리 인하 관련해 가지고 이 폴리마켓인데 여기가 베팅 사이트죠. 지금 12월에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25bp 0.25% 확률을 지금 44%로 보고 있습니다. 많이 내려갔어요. 지금 60%는 넘었었는데 이제 40%대로 내려온 모습 보여주고 있고, 자, 변화 없다. 금리 인하 없다가 지금 55%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조금 살펴봐야 될 게, 지금 셧다운으로 인해서 지표들이 지금 발표가 많이 안 됐잖아요. 특히 지금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셧다운 통해서 공무원들도 좀 해고가 이루어졌고, 전반적인 고용 지표 안 좋게 나오게 되면은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계속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명분이 된단 말이에요. 명분이 돼서 금리 인하 압박을 더 할 수 있는 상황이고, 파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굳이 위험이나 요거도 먹을 그럴 행동은 안 할 것으로는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비트코인 이 하락 이후에서 시장 내부적인 이유로 보면은 지난 10월 10일이었죠. 파생 상품 레버리지 포지션 대량 청산되었죠. 원화 얼마 28조 원. 어마하죠. 이 부분이 지난해 FTX 이런 큰 사태 때보다 한 10배 정도 더 많은 규모의 대규모 청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많이 좀 떠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온체인 데이터도 단기 투자자 매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제도화 속도도 둔화되고 있고, 미국이 지니어스법이라든지 친암호화폐적 정책을 펼쳤지만 뭐 셧다운도 영향이 있겠고, 이 제도화 딱히 눈에 띄게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세가 약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단기 투자자 쇼텀 홀더들의 SOPR이라는 이 지표를 보면은 수치적으로 1 이하가 지금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게 지난 4월부터 이 상승했을 때 이때 단기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많이 들어왔지만 고점 찍고 나서 이제 내려올 때 매도세가 탁월하게 더 많은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장기 보유 고래들의 매도가 2025년에 좀 많이 나타났어요. 지표상으로 보면은 지난 2021년에서 2024년 이때와는 좀 완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 보유자이기 때문에 정말 저가에 있어서 차익 실현은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서 다 뭐 던진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고래들 충분히 뭐 차익 실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또 내려가는 게 이 고래들의 자금을 ETF에서 좀 받아주면 되는데 ETF에서도 지금 받아두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가격이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원한 하락 없습니다. 당연히 비트코인도 이렇게 또 진통을 겪고 나서 또 상승을 할 텐데요.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 보면은 JP 모건 같은 경우 또 이례적으로 비트코인이 반등 여력이 큰 국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기관 ETF 수요 뭐 구조적으로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출은 나고는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누적은 여전히 플러스고, 장기 보유자 매도세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 또 희소성 디지털 금이라고 하죠. 금처럼 이렇게 한정된 물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희소성 여전히 유효한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비트코인 관련해서 JP모건이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 17만 달러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죠. 이 레버리지 청산이 마무리되고 금 대비 저평가 해소가 기대되고, 이더리움도 유사한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청산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고 금 대비 변동성 지표도 개선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자, 안정세가 아직은 안 접어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정세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자, 기관 ETF의 수요 구조적 증가는 ETF의 요 비율로서 우리가 가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전체 시총에서 ETF가 차지하는 비중이 내려가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기업이죠. 비트코인 매집을 하는 이 스트래티지가 8억 3,500만 달러 규모를 추가 매입을 했습니다. 원화 1조 2천억 원 규모인데 참 크죠. 16일 날 SEC에 보고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1억 2천억 원 규모를 102K에 때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64만 9천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 평단은 74,433달러입니다. 부럽죠? 아직은 자, 수익은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되고, 이 스트래티지가 매입을 하고 나서 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스트래티지도 비트코인 계속 뭐 장기적으로 당연히 상승으로 보고 이렇게 매입을 지속하고 있는 점, 이렇게 지금 하락세에서 추가적으로 큰 규모 매입을 한 점은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 롱텀 장기 보유자 포지션을 보면은 여기 녹색이 이제 매수인데요. 지난해 9월 이때가 매수세가 컸죠. 뭐냐? 이때도 공포 극심하면서 하락이었고, 그렇지만 이때 매수 시작해서 결과적으로 가격을 올려주었고요. 올해 4월에 시작된 이 상승세에서 매집을 시작을 해서 7월까지 가면서 이렇게 19가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저점 구간에서 이 장기 보유자들이 이렇게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장기 보유자들 고래들이 좀 매도를 보이고 있는데, 올해 초에 이 보여준 이런 매도세보다는 상대적으로 아주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매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매도세가 나타나고, 실질적으로 지금 온체인 데이터에서도 지금 이제 가격 떨어지면서 단기 보유자 털고 이 장기 보유자 고래들은 매집을 이제 시작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항상 그래 왔죠. 개미도 털고 또 세력들이 이것도 가격 올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고는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이 관전 포인트가 지금 9만 달러를 우선은 지지를 좀 해줘야겠죠. 그리고 미국 금리 관련된 부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ETF 자금 흐름 다시금 유입이 되는 부분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해야겠고, 온체인 지표하고 글로벌 규제 기관 매수 이런 부분 좀 같이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단기 전략적으로 보면은 레버리지는 좀 최소화하고 분할 접근을 해야 되고, 거시 환경 우선 좀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대장이죠. 여하튼 비트코인 중심으로 포트를 구성을 하고 변동성 완화 시 스윙 전략 뭐냐? 지금 이 하락세 아직 있는 부분에서 리스크 갖지 말고 만연전하게 이제 상승세로 추세 전환됐을 때, 이럴 때 이제 저점 찍고 나서 올라가는 부분에서 스윙으로 한번 트라이를 해볼 만한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분석에 대한 결론은 이번 조정은 거시경제하고 레버리지 청산 영향이 있고, 구조적으로는 강세장 여전히 유효합니다. 단기 변동성 크지만 중장기 전망은 긍정적이다. 비트코인 지금 이렇게 성장을 하고 한 거에 ETF 이게 어떻게 보면 정통 금융 기관에서 인정을 해가지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 비트코인이 글로벌 시총 몇 위예요? 예, 8위예요. 테슬라보다 위에 있습니다. 금의 한 10% 정도 이런 규모, 여전히 큰 규모로서 이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의 변동성은 피할 수 없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비트코인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이런 좀 삼각수렴 모양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실 여기 94K 많은 전문가들이 여기서 다시 반등을 받죠. 여기에서 다시금 올려줄 거라고 예상했지만은 자, 무색하게 여기를 깨주었어요. 깨주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추세를 이탈을 했어요. 이탈을 하고 이 세부적으로 봤을 때 이 하락을 하고 나서 이 92K 이 부분 이 또 하락 추세 여 부분을 이 추세선을 좀 반등을 못 해주고 여기도 그냥 깨버렸습니다.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지금 흐름 속에서는 전 이제 마지막 남은 이 매물대 85.5K 88에서 이 85 이 부분까지 내려올 거 감안을 하고 시장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이더리움도 지금 살펴보시면은 이더리움도 지금 중요한 이게 400일 이평선을 깨주었어요. 이더리움 이 400일 이평선은 3,100달러였어요. 3,100달러인데 이거를 지금 깨주고 하락하는 모습을 좀 또 연출하고 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비트코인보다 좀 변동성이 좀 크죠. 올 2월에 지금 400일 이평선 깨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 55% 이렇게 하락을 하고 7월 상승세 좋았던 이때 400일 이평선 도달을 하면서 또 넘어가면서 80%까지 상승을 한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도 400일 이평선까지 깨면서 심리적인 또 3,000달러를 깨주었는데, 이더리움도 그렇습니다. 지금 다음 지지라인 2,700달러까지 하락할 이런 것도 염두를 해두고
자, 시장에 대응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온체인 데이터하고 시장 거시경제 환경이 되게 중요한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저희 코인 FM 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이 온체인 데이터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극단적 공포 단계로 진입을 하고 아직 하락 끝나지 않았다. 이 부분 또 말씀을 드리고, 하락 중에서는 그래도 좀 고래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는 이런 정보도 온체인 데이터 필요한 사항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요 텔레그램 방에서 들어오셔가지고 또 이런 것도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요 타점 나오면은 또 저희가 레버리지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숏 포지션도 나왔을 때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좀 같이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바이셀 지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추세 완전히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이럴 때 이제 저점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런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지표 이것도 구독자에 한해서 같이 드리니까요. 이것도 필요하신 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지표 이렇게 상승해서 크게 갔을 때 80% 이렇게 상승했을 때도 자, 바이 시그널 보여주면서 큰 상승세 드리게 해주었고, 셀 나오면은 또 이렇게 또 하락 많이 했을 때 30% 좀 넘게 하락하는 거, 이런 거 또 하락세도 피하고 다시금 매수 타점 잡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요 지표도 같이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레버리지 타점과 또 온체인 데이터 드리는 저희 텔레그램 방하고 요 바이셀 지표, 초보자분들이 특히 활용하기 좋으신 요 바이셀 지표 같은 경우에 구독자분에 한해서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금전 요구 없습니다. 그거 불법이니까 안 해요. 구독하시고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은 배포를 해드릴게요. 아래 댓글 부분에 링크 나오면은 바이셀 지표 또는 실시간 수익방 중복 확인 가능하시고요. 연락처하고 제출 눌러주시면은요, 순차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어려운 상황 좀 인내심을 갖고, 기회는 옵니다. 공포에 사서 환희에 매도하라. 말은 쉽지만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곧 이제 또 반등 기회 오니까요. 이런 지표 하나 장착하시고 또 같이 시너지 효과 낼 수 있도록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온체인 데이터 지표 및 이런 타점 나오는 거 좀 확인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래 사냥이었습니다.